내 이름은 이정미입니다. 올해 48살이에요. 평생을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병든 노인들을 돌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밥을 해드리는 게 내 일이었죠.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은 빠른데 얼굴이 좀 그렇네. 성격은 좋은데 못생겨서 아쉬워.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박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넓은 이마, 작은 눈, 큰 코. 어디 하나 예쁜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이번엔 괜찮은 집이야. 돈도 많이 주고. 소개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돌봐야 해. 자식들이 까칠하다던데.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월세를 내야 했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렇게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한옥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돈 많은 집 냄새가 났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할아버지의 자식들인 것 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정미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집안일과 간병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아들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참 평범하시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못나셨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그런 말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뭐. 아버지가 저런 분한테 혹할 일은 없겠지. 재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이라면 안전해. 성실하게만 일해주시면 고마울 뿐이죠.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 일이 필요했거든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월급만 받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좋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잘 챙겨주세요. 밥도 제때 드시게 하고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못생긴 얼굴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채 거실 끝에 앉아 계셨어요. 흰머리가 성성하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당신이 새로운 도움이군요. 목소리도 단단했습니다. 네, 이정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호기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소? 네, 괜찮습니다. 그분이 작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내 얼굴 때문에 나를 뽑았습니다.
못생겨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드세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드셨어요. 그러더니 아주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밥 냄새가 참 오랜만이구먼.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어요. 할아버지의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내가 못생겨서 안심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노릴 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를 것 같았어요. 나를 그냥 정미라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루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할아버지 약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드셔야 하는 혈압약이었어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조심스럽게 약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바닥의 따뜻함이 할아버지 손등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내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안 돼. 이상해. 하지만 손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음도 훨씬 좋아지셨고요.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어요. 고맙소.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점심때였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정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어요. 날씨가 참 좋구먼.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요? 급하게 손을 닦고 마루로 올라갔어요. 대추차를 끓여서 따라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찻잔을 받으실 때 내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바람이 불어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셨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네요. 그저 친절한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국을 끓이는데 할아버지가 부엌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국 냄새가 특별히 좋구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제가 뭔가 이상한가요? 농담처럼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냥 오래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귀가 뜨거워졌어요. 눈을 피했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이 미쳐갔어요.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을 갖다 드리려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 씨,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드릴까요? 괜히 밝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금방 잠들 수 있을 것 같소.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나는 그냥 도움이야.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어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일찍 주무세요. 급하게 물잔만 놓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못생겨서 안전해.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손길도, 낮은 목소리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건 정말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뺨에 남은 그 따뜻한 감촉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봐야 하니까요. 그날은 특별히 바쁜 하루였어요. 할아버지의 기력이 좋아지셔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방 청소도 하고, 마당 정리도 하고, 빨래도 다시 해야 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고마워요라고 할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왔어요. 늘 그랬듯이 차가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색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정미 씨 덕분이겠어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딸이 나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못생겨서 그런지 아버지가 혹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가슴이 찌릿했어요.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들으셨어요.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오늘 너무 많이 서 계셔서 피곤하셨을 거예요. 괜히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찻잔을 받으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못생겨서 괜찮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미 씨,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이 갑자기 터져나왔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크게 움직였어요. 밤이 되었어요.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정미 씨, 잠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어서 어둑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옷이 조금 헐렁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왠지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많이 기분 나쁘셨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할 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것이 내 손 위에 닿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길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 뺨으로 올라왔어요. 거친 손끝이 살짝 닿자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안 돼요.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미쳐갔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숨이 막혔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짧았지만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내 이마에 키스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 씨.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이 할아버지 가슴에 올라갔어요. 옷 너머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숨소리, 포갠 손, 그리고 빨라진 심장 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도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정미 씨.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웃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네. 이제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호 씨.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그게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은은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영호 씨가 눈을 뜨셨습니다. 정미 씨.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네. 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씨.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어요. 영호 씨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랫동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지켰던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이름을 불렀어요.
영호 씨, 약 시간이에요. 영호 씨, 오늘은 산책할까요? 그때마다 영호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놀라서 냄비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카로웠습니다. 정미 씨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딸이 나를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못생겨서 안심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두 분이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닌가요?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호 씨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너희들, 그만해라.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아들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분명해요. 당장 내보내야 해요. 딸이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났어요. 그들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정미 씨는 내 사람이다.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자식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내도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다. 나는 이분 덕분에 다시 웃게 되었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너희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아들이 탁자를 치며 소리쳤어요. 도우미가 무슨 아내예요? 돈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맞아요. 못생겨서 안심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거잖아요.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못 봐요. 아버지가 저 여자와 결혼한다면 저희는 의절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영호 씨의 손길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원한다면 의절해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줄 것은 다 주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단호한 말에 두 자식은 서로 보더니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을 흔들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내 가슴은 폭풍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영호 씨,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자식들도 의절한다고 했잖아요. 영호 씨가 조용히 내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정미,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 해도, 자식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걸 얻었거든요. 바로 당신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호 씨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모든 모욕과 두려움이 눈물로 흘러나갔어요. 그 자리에 안도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봤어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으로만 부르자. 어떤 폭풍이 와도 이 사람 곁을 지키겠다고.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영호 씨가 나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와 함께였어요. 그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아들과 딸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도우미 아줌마가 할아버지랑 산대.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별일이야. 못생겼다더니 그래도 재산은 탐이 났나 보지. 그런 말들이 귓가에 찔러 들어왔습니다. 애써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치욕스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미소로 기다려주는 영호 씨가 있었거든요. 정미,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덮어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쉽게 지치고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몰래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피 검사를 해보시죠. 몇 시간 뒤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48살의 나이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영호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늦었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대답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봉투를 열어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미, 정말인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영호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놀람과 기쁨,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으셨어요. 고마워요.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게 당신이에요. 흐느꼈어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식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딸이 직접 찾아와서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다고요. 딸은 울면서 나를 노려봤어요. 이제 확실해요. 돈만이 아니라 아이의 집안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리 해명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영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 사실이야. 나는 늦었지만 다시 아버지가 될 거다. 이 아이는 내 삶의 새로운 빛이다. 아버지, 딸이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배신이에요. 우리 엄마가 평생 지켜온 자리를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돌아가신 아내의 자리를 내가 빼앗은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걸 바라실 거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들과 딸은 결국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절이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영호 씨, 저 때문에 자식들이 등을 돌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영호 씨가 내 손을 잡아내리며 낮게 웃으셨습니다.
정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길 테니까요. 그 순간 영호 씨의 손이 내 배 위에 올라왔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아이는 우리가 함께 키울 거예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가정에서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배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제 멀리서 들리는 소음 같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작은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결혼식은 작았어요. 화려한 꽃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좁은 강당에 몇몇 이웃과 목사님만 계셨어요. 하지만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흰 드레스 대신 소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영호 씨가 나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말도 주변 시선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내 앞에 선 그 사람만이 전부였습니다. 정미, 이제 당신은 내 삶의 반쪽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못생겼다는 말에 익숙했던 내가 누군가의 반쪽이 된 거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손끝이 떨렸어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금빛이 번지듯 우리 인생도 새로운 색깔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이 집의 안주인이었고 곧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내 곁을 지켰어요. 마루 끝에 앉아 내 발을 주물러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미,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을 닮을 거예요. 따뜻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겠지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영호 씨를 닮을 거예요. 고집 세고 의지 단단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뒷말을 멈추지 않았고 자식들은 결혼식 이후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불안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 집을 망친 건 아닐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영호 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 목소리만으로도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병실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번지는 사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내 손가락을 움켜쥐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어요. 정미, 고마워요. 영호 씨는 눈가를 훔치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했어요. 늦둥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며 오래된 그림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마당에서 옹알이를 하며 손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우리 위에 내려앉는 순간 영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정미, 오늘은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깊고 표정은 한없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 못생겼다고 말했죠. 자식들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당신도 스스로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 나는 젊은 날 화려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겉모습은 빛났지만 마음은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꿋꿋했고 묵묵히 웃으며 살아왔어요. 그 강인함이, 그 따뜻함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위로였어요. 나는 당신의 눈에서 온기를 보았고 당신의 손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못생겨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흐느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호 씨,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이 집에 오게 됐는지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져나왔고 석양이 우리를 붉게 감쌌어요.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못생겼다며 손가락질 받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내가 이제는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였거든요. 따뜻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아이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